아빠 짐 챙기는 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예림이 짐 많이 챙겼니? 네. 확인 한번 해볼까? 네. 아빠랑 이렇게 길게 여행 가는 거 참 오랜만이잖아. 네. 그치? 어디 보자. 따뜻한 것도 챙겼고. 뭔가 새롭기도 하고 떨리고 꿈 같았어요. 잠 잘 잤어? 어제 저녁에? 화첩 기행과 함께 전국을 여행 다닌 지 벌써 7년이 되는 서양화가 한수희. 여느 때와 달리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딸 예림이와의 여행입니다. 면봉의 작은 점들로 그림을 그리는 한수희 화가. 그가 딸과 함께하는 여행을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사춘기가 막 시작돼가지고요. 질풍노도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사춘기를 맞는 입장에서 아빠들은 딸이 있다면 이런 여행 한번 꿈꾸지 않을까 싶어요. 또 뭐 기차를 타거나 이러면서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이한테는 좀 소중하지 않을까. 자, 가자. 자, 가자. 사춘기를 지나는 딸 예림이와의 여행. 이 여행 끝에 빈 캔버스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채워질까요? 이번 여행의 교통수단은 기차입니다. 이 여행을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고 싶은 아빠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아빠랑 같이 기차 탄 거 기억나? 아니요. 기억이 안 나? 네. 너무 오래됐구나 우리가. 네. 이번에 기차를 타면서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추억을 만들어 보자. 네. 알겠어. 편안하고 익숙한 자가용 대신 선택한 기차 여행. 과연 아빠의 추억 만들기 작전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설렘 가득한 예림이와 달리 아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자, 이제 탑시다. 이거 캐리어. 먼저 타. 네. 그렇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돼. 네. 와. 자. 따뜻한 봄을 꿈꾸면서 우리가 남쪽으로 여행을 가고 있는 거야, 예림아. 네. 어때? 남쪽으로 따뜻하니까 그렇지. 꽃도 필 수 있겠네요. 그렇지. 꽃을 볼 수 있을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아. 자, 이제부터 아빠와 예림이 온전히 둘만의 시간입니다. 아빠가 아침에 계란 삶았는데 이 기차 여행에 또 백미가 또 삶은 계란 아니겠니? 아빠는 새벽부터 아. 달걀까지 삶아가며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난데없는 아빠 이마 공격. 기차 덕분일까요? 계란 덕분일까요? 숨겨있던 예림이의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건배. 짠, 손 찍어서. 최근 들어 말수도 맛있어?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도 부쩍 줄어들었다는 예림이. 아빠가 애써 준비한 여행의 효과가 벌써부터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계란은 맛있고 정치는 좋고. 오. 계란을 맛있고. 아빠 어렸을 적에 아빠랑 기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싣고 다니는 아저씨가 있었거든. 네. 그럼 거기다 계란 한 4개, 6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걸 파셨는데 그거 딱 아빠가 사주면 좋아가지고 막
20년 지난 다음에 예림이 딸하고 여행하면서 아빠랑 뭐 어떤 계란 얘기하려나? 근데 제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딸을 낳지 안 낳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난다고 생각하면 얘기할 것 같아? 네. 여행, 기차, 달걀. 아버지가 내게 남긴 추억을 이젠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추억에서 추억으로 이어지는 시간. 이렇게 사춘기 딸과 함께 봄맞이 여행을 떠납니다. 구불구불 천천히 전라북도 진안에서 발원해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를 아우르며 흐르는 섬진강. 이번 여행은 그 물길을 따라갑니다. 큰 둑 없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곳으로 봄마중을 갑니다. 봄기운이 막 돌기 시작하는 느낌이 드네. 이 물소리가 참 예뻐요. 그렇다. 앞에 섬진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참 좋다. 갈 때도 바람에 막 흔들리는 갈대도 보이고. 너무 좋은데? 겨우내 얼었던 물이 녹고 강도, 산도, 사람도 제각기 그리운 향기를 찾아 나섭니다. 아빠, 이불 만져봐도 돼요? 그럼 만져봐도 되지. 뭐 만져볼까? 네. 그럴까? 직접 만져보고 직접 느껴보고 싶은 예림이. 아무리 사춘기라 해도 아직은 아이 같죠? 와. 오. 물 왔다. 시원하다. 생각보다 많이 차지 않아요. 그래, 생각보다 물이 많이 차지 않은데? 오. 지금. 에이. 여기 나오니까 이제 막 아빠한테 장난치고 싶구나. 야, 시원하다. 물장난으로 아빠와 예림이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졌을까요?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아빠와 딸의 이야기가 하나둘 쌓여갑니다. 제각각의 얼굴을 한 천여 마리의 도깨비가 숨어 산다는 섬진강변 도깨비 마을. 저희 도깨비 마을은 이제 천여 마리가 있다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네. 우리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전부 다 제각각 표정과 얼굴 모양이 전부 다 다릅니다. 도깨비 그래서? 모양이 참 재밌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오면 너랑 닮은 도깨비 한번 찾아볼래? 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찾아봐야겠다. 다른 분들은 이거 너 닮았어 했는데 네. 그 친구는 끝까지 자기 안 안 닮았다고. 닮았다고. 네. 요즘 들어 도깨비에 관심이 많은 예림이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도깨비 조각상들이 보입니다. 이건 이제 촌장 도깨비라고 이제 촌장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머리 위에 있는 것도 머리카락이라고 심어진 거예요. 네. 촌장님을 아직 뵙지 못했는데 저와 비슷하게 생기신 외모이신가 봐요. 아빠 닮지 않았니? 네, 맞아요. 안경도 닮고 코스염도 닮고 닮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디 닮았어?
얼굴형? 닮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도깨비 봤을 때 아빠를 닮은 도깨비의 모습에 예림이는 연신 웃음이 나오나 봅니다. 진짜로 한수위 화가와 닮았나요? 자꾸 물어보는 너 늘 확인하고픈 너 같은 말 해줘도 매일 말해줘도 왜 계속 물어 도깨비 이야기 중에 제일 유명한 혹부리 영감 이야기인데요. 혹부리 영감 이야기 알아요? 네. 네, 어떤 이야기죠? 헛부리 영감이 산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어둠하게 갔는데 네네.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도깨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노래 그렇게 잘 부르냐고 했는데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혹부리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도깨비를 만난 영감은 노래를 잘하는 비법이라며 혹을 떼어주고 금은 보화까지 얻었죠. 이를 탐낸 또 다른 혹부리 영감은 혹을 떼러 갔다가 도깨비에게 그만 호되게 당하고 맙니다. 이야기 잘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닌 혹부리 영감이 일본 사람으로서 혹부리 영감이 일본 이야기예요. 진짜요? 네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요. 네, 다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모르시고 계시는데. 일본의 요괴 이야기에서 시작된 혹부리 영감. 그 이야기와 그림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실리면서 혹부리 영감이 우리 것으로 둔갑된 것이죠. 우리나라 도깨비의 시조, 도깨비의 이제 할아버지인데요. 치우천왕이세요. 매우 오래됐네요. 네. BC 2740.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700년 전이죠. 네. 우리나라 도깨비 설화는 상고시대 치우천왕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투구에 속불을 달고 있어서 뿔이 2개입니다. 일본의 요괴와는 확연하게 구별되죠. 이렇게 이마에 소 모양을 한 투구를 쓰고 전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습에서 우리나라 도깨비가 이제 최초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석탑을 지키는 탑신, 기와의 문양을 비롯해 우리 생활 곳곳에 도깨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도깨비는 사람과 가깝고 친근한 존재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뿔 하나에 방망이를 들고 있는 요괴의 이미지로 도깨비를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옛날 옛적 도깨비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글이 지금 현재 우리 컴퓨터가 나올 줄 알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듯이 도깨비는 우리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대 현대가 올 줄 알고 만들어진 우리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도깨비를 보면은 지금 금은부와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순식간에 변신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 현대의 어떤 이 문화적인 어떤 아이콘. 그러면 이 녀석이 또 최고인 것은 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은 또 최고거든요.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어떤 문화, 축제 성향 이것을 일단 가지고 있고 도깨비 자체는 우리 민족이다. 우리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 도깨비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보물창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물창고의 열쇠 키를 누군가가 끌어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직 못 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연구도 좀 하고 많이 일단 컨텐츠화 시켜보려고 좀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도깨비를 찾는 날이 문화가 용성하는 날이 될 거예요. 아빠도 딸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도깨비 이야기. 도깨비 보물창고의 빗짝이 조만간 풀릴 수 있겠죠?
섬진강하고 곡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레일 바이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타러 왔어. 우와, 신나요. 신나요? 네. 힘들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 우리 네. 한번 타보면 재밌을지 힘들지 한번 타보자. 네. 아빠와 함께하는 섬진강 여행. 강변을 따라 달리는 레일 바이크를 타기로 했습니다. 이 레일 바이크 타고 가는 건가요? 네, 탑승하시면 간단하게 안전사항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예, 주머니 있는 소지품, 핸드폰, 지갑, 열쇠 이런 거 잃어버리시면 찾기 힘들거든요. 네. 잘 보관해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뒤에 안전벨트 있습니다. 버스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벨트 있고요. 네네네, 그러네요. 이거는 도착하실 때까지 푸시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 멈추시거나 내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날씨가 좀 많이 좋아요. 그리고 섬진강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서 경치 구경하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는 동안 섬진강이 쫙 보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야, 출발.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자, where to go. 이제 이 철로 위에 예림이와 아빠의 추억이 쌓입니다. 저 섬진강 좀 봐. 저 섬진강이 어. 햇빛에 비쳐서 반짝거려요. 그렇지. 와, 은빛가루를 막 뿌려놓은 것 같아. 네. Or else my heart is going to pop. Cause it's too much. 섬진강 물빛 봐. 예림아, 저 뒤에도 한번 봐봐. 너무 예쁘지? 네. 정말 예쁘다. 햇살 좋은 날의 강풍경. 예림이의 눈에 가슴에 하나 가득 들어오겠죠? 내리막길에선 저절로 환호성까지 나옵니다. 후후. 다 왔다. 레일 바이크 탄 느낌이 어떠니? 재밌었고 풍경도 좋아서 또 타보고 싶어요. 또 타보고 싶어? 네. 기회가 온다면 다음에. 그래, 기회가 온다면 타자. 네. 아빠도 힘들 것 같고. 풍경은 너무 좋은데 다리가. 체력이 없나 봐, 이제 아빠가. 너무 힘들어. 근데 하여튼 재밌고 경치 좋고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오케이. 나름 힘들게 운동을 했더니 발길이 저절로 매점으로 향합니다. 뭐 먹어볼까? 쫀득이 어때요? 옆에 쫀득이 있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맛있는 거 많네요. 이 쫀득이 먹을 수 있지요? 어떻게? 구워드립니다. 그렇구나. 맛있겠다. 구우면 훨씬 맛있어. 훨씬 맛있습니다. 아빠 어릴 적에 요거 사다가 학교에서 아빠 학교 다닐 땐 난로가 있었거든. 네. 그 난로에 선생님 몰래 이렇게 구워 먹고 막 그랬었어. 연통에 부쳐 먹고. 맞아요, 연통에 부쳐 먹고. 아유, 우리 어머니 잘하시네. 애통 아가 줄게. 네. 우와. 이야, 맛있겠다. 먹어보자. 감사합니다. 고구마 맛도 나는. 고구마 맛. 그러네. 쫄깃쫄깃하지. 네. 그래서 쫀득이야. 훨씬 더 바삭해졌어. 바삭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쫄깃쫄깃한 추억의 맛. 이렇게 아빠의 추억이 예림이의 추억으로 전해집니다. 기적 소리를 울리며 모습을 드러내는 증기기관차. 오랜 세월의 먼 그리움이 기적 소리에 담겨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만치 뒤돌아볼 여유 없이 달리는 시간 속에서 잠시 돌아보게 하는 힘 때문일까요? 처음 듣는 증기기관차의 기적 소리가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경적 소리가 들리니까 설레고 설레고. 뭔가 웅장한 웅장한. 무언가가 오는 느낌. 아, 그랬구나. 아, 그러셨어요? 네. 이 길은요, 네. 이 자연 속의 청정곡을 곡성에 오시면은 네. 전라선 예철길, 섬진강 구선이죠. 네. 오시면은 낭만의 전기기관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아,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동심의 세계로, 어른들은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진짜 멋진 곳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옛 풍경 그대로 천천히 흐르는 섬진강, 전라선 옛 철길, 그리고 17번 국도. 이 세 개의 길이 어우러진 풍경. 그 위로 추억이 흐릅니다. 일반 자동차하고 같이 가죠? 네. 뭐 서로 손도 흔들고. 아. 네. 이제 70km, 거기다 70km 맞춰주고. 일반 자동차도. 그러면 진짜 멋있어요. 섬진강 있죠? 17번 국도 있죠? 전라선 철길 있죠? 얼마나 멋진 곳입니다. 멋지네요. 네. 도로, 철길, 그리고 강물. 그 옛날 삶의 터전이었던 곳. 저에게는 이 전라선이 좀 생소한데 네.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라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다녔겠죠? 옛날에는 이 간이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간이에 가시면은 그 아주머니들 보따리 이고 네. 또 지고 지게로 네. 남편분들은 네. 간이역에 몽땅 집을 쌓아놓고 열차에 싣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열차가 거기서 2, 3분 늦어요. 네네. 그러면 옛날에는 보통 연착을 많이 하죠.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예. 네. 그럼 이렇게 저희 딸처럼 학생들도 이 기차를 타고 통학도 하고. 그러죠. 옛날에 통학을 많이 했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학생들이 막 집에서 늦으니까 막 뛰어와요. 뭐 시간은 됐는데 그 학생들 안 태워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일부러 기다려주고. 예스러운 열차와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추억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딸에게도 경험은 없지만 예. 예,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어떤 느낌을 예.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과 자연, 과거와 현재가 이뤄낸 풍경. 증기기관차를 타고 또 한 번 추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모든 게 참 빠른 세상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옛날 덜컹덜컹 느린 기차를 타니까 아빠는 기분 되게 설렌다. 저 처음 느껴보는 이 덜컹덜컹 기차의 느낌이라서 새로워요. 새로워. 빠른 기차보다 이렇게 느린 기차를 타면 경치도 더 많이 이렇게 그렇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비록 느리게 가더라도. 그렇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에서 잠시 옛 추억을 돌아봅니다. 잠시 주변의 것들을 둘러봅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해 들었던 추억들. 이젠 사춘기의 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차는 과거의 시간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겪지 않은 시대의 이야기들, 아버지에게 혹은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옛날 사는 이야기. 그저 한 시대에 치열했던 삶의 이야기일 뿐인데 왜 아련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지금은 멈춰버린 시간과 공간, 바로 그곳에 내 아버지의 청춘, 화려하게 달렸을 젊은 날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낡은 기차, 녹슨 철길, 향수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것들. 기차를 통해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이곳 곡성이라는 곳이 아빠도 와보니까 물론 지금 현실도 존재하는 공간이지만 그 과거로의 추억 여행도 느껴지고 예림이랑 같이 여행을 해서 그런지 어떤 동화 속에
한 장면인 것 같고 이곳에 여행을 하면서 놀러 온 많은 사람들도 보면 꼭 동화 속에 빠져서 이렇게 신이 나서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그리게 됐어. burns inside of you. Every time I turn around, when I'm lost and when I'm found, like an angel. 과거로의 시간 여행 끝에 환상의 세계를 만난 걸까요? 멈춰버린 시간에서 느낀 아련함과 아쉬움이 하늘을 나는 증기기관차처럼 동화적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There you are, when I'm looking for the light in the middle of the night, searching for the brightest star. There you 봄비 내리는 아침, 산등성이 사이로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사춘기 소녀 예림이에게 이런 날씨는 어떤 느낌을 안겨줄까요? 여행 중에 만난 비가 상쾌하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아. 네, 비가 우리한테 환영한다고 쫑알쫑알 아, 그러네.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비 오는 날의 강과 산의 풍경, 그 색다른 감상을 예림이도 전해받았나 봅니다. 비 내리는 섬진강의 모습하고 그 섬진강 위의 산의 모습이 이렇게 안개가 막 피어오르면서 아주 색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산과 산 사이에 안개와 구름이 있잖아요. 그 안개와 구름 사이에서 어제 아빠가 그린 그림에 증기기관차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현실형 할아버지도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산이 구름 같기도 하고 구름이 산 같기도 하고. 한 폭의 그림 같은데? 네. 예림이의 말을 듣고 보니 산등성이의 안개가 증기기관차의 수증기처럼 보이기도 하나요. 종알종알 빗소리처럼 예림이의 말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여기는 한옥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쪽 구례 오니까 이쪽에 한옥이 참 많지. 네. 아빠가 예전에 이곳에 한번 와봤어요. 여기가 오래된 정말요? 고택인데 네. 쌍산제라고 네. 여기 가면 앞에 샘물도 있고 또 숙박도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아하. 예림이랑 한번 네. 고택에서 한번 잠도 한번 자볼까 해서 여기 와본 거야.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고택 쌍산제를 찾았습니다. 지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인 당몰샘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먹는 물이 아니라 그냥 장식용 우물인가? 샘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네. 근데 지금도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을 이렇게 떠가서 음식도 해 먹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우물터를 집 밖으로 낸 집주인의 배려. 좋은 마음 덕분인지 지리산 기운 덕분인지 오랜 세월 맑은 물이 이어져 옵니다. 예림이 이런 물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느낌이 어떨 것 같아?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먹어보자. 어떤 맛이 들어? 아빠는 그냥 물 맛인데? 평소에 먹는 생수 그런 맛? 아 그래? 네. 평소에 먹는 생수 그 맛 똑같은 맛이야? 네.
이곳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 네. 이 물을 떠다 먹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네. 장수한다는 설이 있어. 우와. 이거 아빠도 많이 드셔야겠고 엄마랑 동생도 갖다 드려야겠네요. 아, 그래? 네. 효녀네? 샘물 하나에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까지 생각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와, 우와, 예쁘다. 예림이 이런 대문 열고 들어본 적이 없을걸? 처음이죠. 아기자기하다, 그치? 네. 뭐 여러 곳에 너무 재미난 물건들도 많고. 약간 와. 한국 미소촌이랑 닮았는데요. 한국 민속촌하고 닮았어? 네. 여긴 민속촌보다 더 리얼한 거지.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민속촌에 온 듯 옛 물건이 가득한 마당. 예림이에겐 새롭고 신기한 것들 투성입니다. 여기 제비집이 있어요. 제비집이 있네. 그 제비집은 그 꽃이 피고 봄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제비들이 여기다 다시 집을 짓고 아마 이쪽으로 이사를 올 거야. 신기하겠다. 신기하지. 박씨를 물고 올 것 같아. 아, 흥부하는 분. 착한 일 많이 했으면 좋은 박씨를 물어다 줄 테고, 나쁜 짓 많이 했으면 나쁜 박씨를 물어다 주겠지? 네. 제비집 하나에도 기분 좋은 상상을 가득 담습니다. 옛것들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가오는 공간이죠. 예림아, 이게 뭔지 아니? 이거 쌀에 돌이나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 같은 걸 밖으로 빼내고 쌀만 남게 되는. 사실은 그 용도도 있지만 더 재미난 용도도 있어. 뭐요? 불장난했을 때 네. 밤에 오줌 싸가지고 이불을 적시면 네. 이렇게 뒤에 써가지고 소금을 받으러 다녀야 돼. 자, 예림아, 소금 받아오렴. 좀 무거운데요? 무거워? 네. 빨리 소금 받아와야지. 남자아이가 아닌데. 아, 남자아이만 쓰는 거라고 알고 있어? 네. 여자아이는? 책에서 그렇게 봐. 그래? 여자아이는? 책에서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남자라고 생각하고 가서 소금 받아오자. 네. 네. 예림아, 이게 뭔지 아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 이게 예전에 네. 농경사회였단 말이야.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 때 이걸 쟁기라고 그래. 소 뒤다 딱 대고서 이렇게 밭을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아, 그러면서 흙이 퍼지면서 그렇지. 부드럽게 만드는 거구나. 그렇지. 자, 그러면 예림이가 이제 소가 되는 거야. 저 앞에서 이걸 끌어줘야 돼. 아빠가 소가 돼야지 너무 하신다. 그래? 예림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빠의 장난이 점점 더해지네요. 예림이와 아빠가 머물 안채입니다. 섬진강과 지리산으로 둘러싸인 고택에서의 하룻밤이 기대되는데요.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잠잘 준비를 위해 군불을 지핍니다. 아궁이에 군불 떼는 거 처음 보지, 예림아. 네. 이게 군불을 막 떼면 추운 겨울날 방이 뜨끈뜨끈할 것 같지 않아? 네. 그치? 아빠 어렸을 때 집은 아궁이 있었어요? 아빠 집은 없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실제 이 똑같이 이런 부엌에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네. 그때는 아궁이에 이렇게 불 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림이도 지금 막 이렇게 뭔가 자꾸 나무도 넣어보고 싶고 재밌어 보이잖아. 네. 아빠도 그때 막 아궁이에 불 피다가 가끔 이 나무가 탁 튀어가지고 여기에 불도. 구멍도 꽝 나고 막 이렇게 발 실어가지고 이렇게 발 녹인다고 이렇게 하다가 신발도 이렇게 타고 막 눌고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혼나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하나둘 튀어나옵니다. 아, 이거 오늘 자기 전에 야식으로 이 군고구마를 딱 해서 먹을 거야. 맛있겠다. 우리 한번 넣어볼까? 네. 그래, 예림도 하나 살짝 넣어봐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서 주면 돼. 요 밑에다 이렇게 수술 아빠가 그럼 그냥 던져서 넣으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던져. 아, 그거 타면 이제 예림이가 먹는 거야 이거는. 예림이가 던졌으니까. 아빠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긴 나무를 이렇게 무릎에다 대고 딱딱 분지. 우와. 대박. 이렇게 딱딱 분질러가지고 이렇게 눕히자고 막 그랬었어. 어렸을 때 그렇게 힘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행, 아빠와 딸, 둘만의 이야기가 늘어나는 시간. 조잘조잘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도 밤이 깊어갑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잘 익었을까요? 자, 그러면 오, 야, 이거 익었는데? 아, 우와, 와. 야, 김이 모락모락 나네. 고구마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그치? 아빠가 이거 이렇게 까서 줘볼게. 뜨거워. 뜨거워. 장갑을 껴도 뜨겁다. 자, 이름이가 살짝. 그때 한번 해봐. 뜨거우니까 살짝. 어때? 익었어? 네. 맛있어? 네. 처음에 달고나 맛 났어요. 아, 그래? 달고나 맛이 나? 네. 한번 먹어. 뜨거워. 달아요. 달아. 맛있지? 네. 설탕 뿌려놓은 거야. 설탕을 막 뿌리는 것 같아. 예림이와 아빠의 여행. 이렇게 아깝다. 또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쌍산제에서의 아침이 자, 밝았습니다. 예림아, 머리 예쁘게 빗겨줄게. 어떻게 묶어달라고? 위로 묶어달라고? 네. 너가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한 예림이 머리 묶기. 예림아, 한옥에서 처음 잡았는데 어때? 불편하지 않았어? 조금 불편했어요. 조금 불편했어. 어떤 게 불편했어? 공기가 좋고 응. 아늑하고 바다는 따뜻해서 좋았지만 약간 무서웠어요. 약간 무서웠어? 귀신 날 것 같아요. 귀신 나올 것 같았어? 네. 문이 바람 때문에 다큰다큰 그러니까 귀신이 잡아끄는 것 같아가지고 무서운 꿈은 안 꿨지만 약간 무서웠어요. 그랬구나.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 걸작이 나왔다. 너 표정은 아니다. 잘 먹었다고 수도 없고 못 먹는 건데? 아니 좀 이상해. 아니 정말 너무 이상해. 아니 좀 더 내려서 먹었을 때 내가 이렇게 올려야지. 커가는 딸의 마음에 들게 머리를 묶어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미용실에 가는 게 더 말릴 것 같아.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잠 오래된
결국 머리를 다시 묶네요. 그날 아침 아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예림이 머리를 묶었답니다. 물길을 따라 남쪽으로 떠난 여행. 곡성을 지나 구례에서 섬진강을 만납니다. 이게 섬진강을 내려다 보니까 섬진강이 참 드넓고 네. 긴 강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네. 여기 오리도 있고 배추도 있어요. 그래, 와. 조금 있으면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계속 여행을 이어갈 거거든. 네. 궁금하지? 네.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일까? 조금 있으면 짜자잔 하고 나타날 거야. 그때 우리가 보면 하고 깜짝 놀랄 거야 아마. 특별한 분이 오시고 계셔. 특별한 분이 택시 기사님이었어요? 아이고 오셨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분이야. 여기 와. 예림이와 아빠의 섬진강 여행. 구례에서 만나기로 한 특별한 분은 택시기사입니다. 택시기사 임세용 씨는 사실 구례의 문화해설사입니다. 구례에 온 지 7년이 됐다고 합니다. 어쩌다 구례에서 살게 된 걸까요? 섬진강 길을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7년 전에 이제 귀국하면서 섬진강변 어느 주변에서 이렇게 좀 한 2년만 살아보자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그게 지금 7년째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섬진강의 매력에 빠져 구례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보통 보면은 택시를 이용하시면은 그냥 관광지만 목적지만 딱 이동했다가 그거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관광지를 그냥 대충 살짝 둘러보고 또 딴 데로 가시고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시거든요. 그 구례를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알면 이게 뭐 자주 올 수 있는 곳이고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곳이라서 제가 직접 그 목적지를 모셔다 드리고 그 주요 관광지를 직접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니까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뭐 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다시 예를 구한다는 뜻을 가진 구례. 택시를 타고 구례 곳곳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어딘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 암자, 사성암을 찾았습니다. 원효, 도선, 진각, 의상 이렇게 4명의 스님이 수도했다고 알려진 곳인데요. 네, 멋있죠. 이곳이 사성암이군요. 네. 멋있다. 경내가 아주 크진 않는데 네, 규모는 웅장합니다. 네, 절벽에 있어서 와.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지 않은 풍경. 네네. 와, 어떻게 이렇게 기암괴석에 딱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너무 멋지죠. 저희 지금 보시는 건물이 유리광전이라고 하거든요. 유리광전. 유리광전이고 네. 그 약사연의 부처님을 모신 건물을 보통 유리광전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건물에는 별도 부처님이 따로 모셔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절벽에 그려져 있는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건물을 이렇게 감싼 겁니다. 아, 저 절벽에 네. 그려져 있군요. 부처님 상이. 예, 맞습니다. 그 약사열의 부처님이 9세기 초에 그려졌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9세기 그러니까 초요? 한 850년 경에 그려진 거니까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네. 거고요. 예. 유리란 시공을 초월한 선인의 경지를 뜻하는 말인데요. 왜 굳이 깎아지른 듯 가파른 절벽에 부처님을 새겼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건 아닐까요?
약사 열애불은 중생의 질병을 고쳐준다는 부처님입니다. 백제 유민을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으로 원효대사가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왼손에 약사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지금 이제 도성굴 들어가실 거거든요. 아, 예, 그 도성굴. 조선 목사가 공부를 하셨다는 조그만 굴인데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서 보기엔 굴이 안 보이는데. 아, 네. 제가 꽁꽁 숨겨놨어요. 아, 그렇군요. 열려나 참깨 하면 이제 들어가. 그 사이에. 예, 머리 조심하세요. 되게 작다. 등치 큰 사람은 못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와, 굉장히 아늑하죠? 네. 안에 들어오니까 그 공간이 펼쳐지는군요. 네, 지금 이 공간이 이제 네. 도선곡사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이제 도선굴이고요. 어두우신데 촛불 하나 켜놓고 공부하신 거예요? 네, 그렇겠죠. 아마 그때 촛불 가지고 공부를 하셨을 것 네. 같아요. 그 이 안에 들어가시면 바람도 지금 전혀 안 불고요. 아늑합니다. 예리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한번 들어가봐. 아늑하니? 네. 바람이 없어? 네. 그렇구나. 공부 잘 될 것 같아? 너도 여기서 공부하자. 그럼 공부하러 와. 무서워서 집중이 안 돼서. 우와, 이게 말씀하신 사도리. 네, 저 앞쪽이 사도리입니다. 섬진강 풍경이 한눈에 담깁니다. 가파른 길을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죠. 지금 앞에 보시는 강이 이제 섬진강을 보고 계시거든요. 너무 아름다운데. 네. 그러니까 다른 큰 강에 비해서 전혀 손을 안 대가지고 너무 지금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네. 옛모습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둑도 자연 그대로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네. 산, 평야, 마을, 그리고 강이 어우러진 곳.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시간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담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막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될 것 같아. 근데 추억 속에 다시 예레미가 몇 년 뒤에 성장을 한 뒤에 왔을 때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에서 어떤 감동, 느낌을 받지 않을까. 도시라든가 이런 곳은 너무 많이 변하고 이러면서 변한 모습으로 추억을 느끼기에 좀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강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별로 변하지 않게, 그리고 시골집도 시골의 길도 마을버스 정류장도 크게 변하지 않게 이렇게 있는 모습에서 몇 년 뒤에 그것을 찾았을 때 어떤 과거의 추억, 향수 이런 것들이 아빠는 그게 삶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예전 시절? 그렇지. 나중에 미래의 모습에서도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과거의 모습처럼 그림을 그려봤어. 예림이가 어른이 됐을 때 이곳에 섬진강에 왔을 때 섬진강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를 보면서 아빠랑 여행했던 추억을 또 예림이의 애기들과 함께 왔을 때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 어떨까. 20년 뒤에는 예림이 애기 데리고 꼭 여기 와야 돼. 생각할 사, 봄, 춘, 사춘기. 긴 겨울에서 봄을 지나는 인생의 한 계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 봄이 오는 길목의 섬진강에서 사춘기 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울어요? 그래서 언니 보고 싶어요? 얼마큼 보고 싶어요? 언니한테 한마디 해봐, 혜서야. 왜 빨리 와? 보고 싶어서. 아빠는? 응? 아빠는? 아빠 운다 이제.